2026년 1월 5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 무대 중앙으로 파란색 로봇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더니 바닥에 떨어진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선반 위 물건을 꺼내고 두 손으로 무대 끝을 가리키자 키 190cm짜리 더 큰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무대엔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설립 58년의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지우고 로봇을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단 열흘 만에 세 가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현대차 주가가 연초 대비 23.8%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둘째, 현대차 그룹 전체 시총이 열흘 만에 23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셋째, 울산 공장 노동자 5,425명 중 80.9%인 4,388명이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뉴스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에게 더하기가 되어줍니다. 플러스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울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1967년 설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공장은 수십만 명의 중산층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졸 출신도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약 4만 5천 명을 거느린 대한민국 최강의 노조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와 노조의 관계는 늘 팽팽한 줄다리기였습니다. 임금 협상은 매년 수십 차례 교섭을 거쳐야 했고 파업은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은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둘은 싸우면서도 함께 컸습니다. 자동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대차 공장에는 용접, 도장 같은 단순 반복 작업에 산업용 로봇팔이 대거 투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직원 1만 명당 로봇 1012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세계 평균 162대의 6배가 넘는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 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조금씩 사람의 일을 대체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로봇은 팔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짚고 AI로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었으니까요. 2021년 6월 현대차 그룹은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약 9억 2,1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시장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한다는 평가와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이냐는 의구심이 섞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수 이후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만 1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발 달린 로봇 스팟이 산업 현장에서 일부 쓰이는 수준이었고 두 발 달린 아틀라스는 여전히 연구용 시연 로봇에 불과했습니다. 노조는 이 시기까지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노조에게 훨씬 직접적인 위협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 전환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30-40% 적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 조립 공정이 사라지고 변속기가 간소화되니 관련 공정도 줄어듭니다. 전국 노석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정책국장을 지낸 정성용 씨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전환만으로 이미 인력 수요가 약 25% 줄어든 상황이라고요. 4만 5천 명 중 약 1만 1,000명의 일감이 로봇 한 대 투입되기도 전에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2025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교섭 21차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6년간 현대차가 자랑스럽게 유지해온 무분규 협상 타결 기록이 사실상 깨진 겁니다. 협상 결과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에 경력금 500만 원과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 복잡한 합의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봉합은 됐지만 노조와 사측의 현실 인식이 그만큼 멀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밝았습니다.
1월 5일 CES 무대 위에서 아틀라스가 걸어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숫자로 명확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에 아틀라스를 배치하고 2030년까지 연간 3만 대를 양산한다고요. 아울러 HMGMA의 현재 연산 30만 대 규모 설비를 2028년까지 5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로봇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56개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최대 50kg 하중을 견디며 영하 20도 혹한과 영상 40도 폭염에서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소로 스스로 걸어가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한다는 것도 발표됐습니다. 무대에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었던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현대차는 CES 무대 위에서 자신을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피지컬 AI 제조기업으로 선언한 겁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열흘 만에 현대차 주가 23.8% 급등, 시총 14조 4천억 원 증가, 기아 2조 9천, 현대모비스 1조 9천, 현대글로비스 4조 7천억, 그룹 전체로는 23조 9천억 원이 열흘 만에 불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증권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제조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아틀라스 대당 가격을 약 2억 원, 연간 유지비를 1,4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노동자 1명 자리를 2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월 22일 CES 공개 17일 후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해외 물량 이전과 신기술 도입은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노사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주겠다. 언론은 이를 두고 노조의 전면전 선포,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노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1월 29일 논평을 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아틀라스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현대차와 노조가 맺은 단체 협약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뿐이라고요. 실제로 현대차 노사 단체 협약에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작업 공정의 개선, 인력의 전환 배치 등 제반 사항은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양측의 진짜 속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는 2021년 인수 당시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CES 20266 이후 증권사들은 최대 5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40배가 넘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제시된 겁니다. 투자자에게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력 수요가 이미 25% 줄었습니다. 국내 공장 2곳은 미국 HMGMA로 생산 물량이 이전되면서 이미 물량 부족 상태입니다. 거기에 로봇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울산 지회장 김미옥 씨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식 자동화 모델이 그대로 이식되면 현대차 공장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서열업체 노동자들은 거의 100% 정리해고될 것이라고요. 노조도 이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지에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폭등한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 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한 문장이 이 갈등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김유빈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며 신기술 도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막지는 못한다고요. 현대차는 이미 전략을 짜두었습니다. 국내에서 노사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노조가 없는 미국 조지아 공장 HMGMA에서 아틀라스를 먼저 실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내 도입을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노조의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전환과 해외 물량 이전, 그리고 로봇 자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공장이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노조가 진짜로 요구하는 것도 로봇 자치를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동화로 발생한 이익을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동하자는 것, 그리고 수십 년간 맺어온 단체 협약의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논쟁에서 가장 소외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경영진의 싸움이 주목받는 동안 공장 안팎에서 일하는 1차, 2차, 3차 서열업체 노동자들의 미래는 어느 협상 테이블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조의 보호도, 경영진의 약속도 충분히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서 아틀라스가 걸어나온 그 순간 두 집단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봤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봤습니다. 1조 2천억에 산 회사가 50조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연봉 1억짜리 일자리가 연간 유지비 1,400만 원짜리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숫자를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그게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기술은 산업을 살리고 동시에 일자리를 바꿉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증기기관이 그랬고 자동화 기계가 그랬고 컴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일자리는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사태는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익은 누가 갖고 고통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로봇을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전환의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자의 눈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노동자의 눈으로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